일요경마 6라운드입니다. 스티븐이 하반기 첫 A급 승부. 이번 6라운드가 1400m로 짜여진 4등급 경주예요. 1400m에서는 누구도 되고 누구도 안 되는 게 바로 이편성이에요. 믿고 갈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복병인데 무시해? 그랬다 큰 코 다치는 경주예요. 그 중에 가장 자신 있는 말, 스티븐이 2016년도 하반기 들어서 애는 무조건 와야 된다라고 개거품 물어야 될 말이 여기에 출두하고 있어요. 저는 틀리더라도 여기서 승부를 해야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 큰 배당까지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오셔도 좋습니다. 제대로 한 방 찍어볼 A급 스티븐 역시 파이팅 있게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븐 인사드립니다. 자, 개가천선 실천편 서울과 부산 일요경마를 찾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대통령배가 있는 일요경마인데요. 요즘에 뭐 뉴스 매스컴이 뭐 대통령이 아니죠. 상당히 안 좋은 일들에 연루가 되면서 지금 뭐 모든 시민과 국민들이 상당히 좀 저조한 기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방송에 대고서 설명을 못하겠네요. 말 실수 잘못하면 또 스티븐 남상 끌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상. 좋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타이틀명은 대통령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이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름, 배팅이 뭐가 있겠습니까? 적중해갖고 한 수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티븐이 그런 대상 경주도 신경을 바짝 써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셨습니까? 역시 일요경마든지 뭐 토요경마, 금요경마에서 스티븐은 여러분들께 힘을 실어드리면서 먹을 건 제대로 또 한번 찍어 먹었던 한 주였는데요. 부산에서는 이 드림 에이스의 삼형제였죠. 비밀작전 승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17.7배짜리 오로지 단통, 이래도 단통, 저래도 단통, 한 방으로 17배짜리 주력으로 쑤셔 넣으면서 승부를 거냈고요. 금요일에 제주교차에서는 견마지충의 마인드죠. 제주교차에서도 역시 스티븐이 빈틈없이 10배짜리지만 현장에서 승부로 가져가면서 좋은 한 수를 잡아냈고, 토요일 날에는 이 골드 장군의 샤렌이원 쌍승식 21.9배짜리 역시나 힘있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토요일 후반부였습니다. 허니버터 이노의 승리사랑이었죠. 쌍승식 19배짜리, 복승식은 12.6배인데 역시나 이 강축의 믿음 그리고 이 저배당을 완벽하게 걷어내면서 여러분께 힘을 실어드렸고, 일요교차에서는 이 부산에서 스티븐이 어떤 마필이 선행을 가는지 알고는 있어야 된다. 우리 돈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내용 없이 그 정도 마필의 능력을 따지지 않고서 어떻게 현장 예상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짜입니까? 유료지? 유료 예상가 스티븐은 1번 초하가 선행 간다, 뒤집어졌다, 유연명기서 약이 바짝 올랐다, 애너리 없이 선행을 나서줬고, 모닝파크의 현장 승부 역시 쌍승식 12.5배짜리 3쌍은 49.5배예요. 이 강축을 알고 믿는 녀석이 있다라면 이렇게 3쌍까지도 기분 좋게 단통으로 쑤실 수가 있는 경주였고, 일요일날 이 중반부에 잠깐 이 주춤거렸습니다만 후반부 역시 큐피트 파워의 백산 스티븐의 메인 승부였죠. 역시 후반부 그냥 집에 갈 수가 없다. 여기서 다 쑤셔 쳐받고 모든 걸 역전하겠다. 역시 큐피트 파워의 백산의 힘을 실으면서 21배짜리 주력 단통, 여기 쑤셔도 저기 쑤셔도 단통으로 해결해드렸고, 역시 삼쌍은 59.6배짜리 또 한번 힘있게 때려 먹었던 경주였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금주도 역시나 좋은 성과를 내배출 자신이 있고요. 일요경마 뭐 날씨가 이제 조금 풀릴 듯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0.1%라도 예상에 갖다 붙여놓고 우리가 마피를 좀 분석할 필요는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이런저런 뉴스에서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있는데요. 자, 그런 사건 사고하고 연관시키지 마시고 우리는 경마장 오로지 이 경마에 미쳐서 배팅해서 돈을 따면 되는 겁니다. 스티븐이 그 중심을 책임져 보겠습니다. 네, 1회 경마 그 첫 시작 1라운드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1라운드는 1000m 국산 6등급에 12의 마필이 출사표를 던져놨습니다. 글쎄요, 지금 현장에서는 1번 케이킹과 8번 차민굿이 저배당 가고 1번 스타퍼펙트. 야, 이거 개발 안 불어주네요. 일단은 이 기획에서 이 페로비치를 안장교체만 됐다는 것만 해도 우리가 눈치는 까야 되겠죠. 역시 이 스타 퍼펙트 요거 바람 잡아주고 있는 형국이고 4번 라운로키 덤으로 팔려주고 9번 퀸 오브 포리도 이번 경주 앞선에 갖다 붙이면 어쩔까 해서 팔려줄 것 같아요. 근데 요 안에서는 끝난다고 봅니다. 끝난다고 보는데 자 1번 스타 퍼펙트는 맞아요. 일단 2기회에서 페로비치로 안장교체가 됐다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왜? 저는 이 마필의 능력 그리고 고유적으로 직전에 어떻게 뛰었는지를 판단하기보다는 일단은 새벽 조교를 우선으로 봐요. 조교가 줘야지 가기도 갈 거 아닙니까? 그냥 말은 직전하고 똑같은데 간다 그러면 갑니까? 뭐 등짝 눈채형 세워놓고 간다 그러면 가냐고요. 안 되잖아요. 말이 좋고 성장이 되고 훈련할 때 단점이 보완이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승부가 되니까 쏜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지 그냥 기수 교체했으니까 가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다간 또 잘리죠. 누군가는 자꾸 간다 그랬는데 안 가면은 잘리더라고요. 다 그랬어요, 다. 자, 어찌됐건 스타 퍼펙트는 이번에 조교가 너무 좋아요. 조교가 좋고, 직전에는 뭐 따라가는 작전이었는지 아니면은 워낙에 편성도 좀 강했습니다. 직전에는 뭐 사실 얘기해서 견줄 만한 마필이 아니었고, 이번에는 편성 자체가 해볼만 합니다. 1번 스타 퍼펙트 안고 가셔야 되겠고요. 5번 새로운 우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 중에서는 마필 치고는 워낙에 지금 컨디션이 좋아요. 지금 구조 지영훈 마방에 원래 신마승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좀 현장에서 한 번 더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안이 철저한 마필입니다. 이런저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봤을 때는 데뷔전에 안 갈 이유가 전혀 없다. W 표시 여러분들이 시켜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37조 거 6번 파인챔프도 상태감 좋아요. 근데 현장 상태를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보류입니다. 여러분께 저희 방송에서 추천을 안 드려요. 7번 케이킹. 데뷔전과 데뷔 이전째 일단 뚜렷한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역시 20점 마필이고 투명한 마방 장추열까지 태어났다라면 승부는 필연으로 보고 있습니다. 7번 케이킹 안고 가시고 8번 차민굿은 저는 뭐 가든지 안 가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뭐 저는 뭐 신경 쓰고 싶은 마필이 아니에요. 8번은 걷어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놓고 때리는 마필이 중요하겠죠. 4번 라운로키로 갑니다. 라운로키는 월요 새벽조기 방송 개가천선에서 추천드렸던 마필이고요. 데뷔전 당시에는 마리 김혜선 기수가 초반에 알아서 선두권에 가담을 했고 직선 구간에서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만 김혜선 기수도 이렇다 할 기승수를 뽑아내지 않았다. 의지가 없었다. 한 템포 쉬어갔다. 데뷔전에 아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요. 자, 이번에 훈련이 제대로 시켜놨습니다. 6주 만에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승부 패턴의 훈련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김혜성 기수가 또 한 번 말을 이상하게 탈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4번 게이트라면 선행 승부도 불사할 수가 있는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번 라운루키 단거리에서만큼은 한 번 더 우리가 강한 노림수를 도울 이유가 분명합니다. 4번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예요. 4번 놓고요. 현장에서 1번, 5번, 7번, 4번 놓고 1, 5, 7, 4번 놓고 1번, 5번, 7번 요 세 두에게 힘을 실어드리겠고요. 6번 파인챔프는 현장 상태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여러분께 따로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연이어서 2라운드로 가겠습니다. 1000m 구역 국산 6등급에 총 8대의 마필의 출사표를 던져놨습니다. 자, 이번에 골 때리는 상황이 나왔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3번 서울볼트가 인기 1위를 팔려요.
자, 얘를 인기 1위로 가면 안 된다. 놓고 때리면 안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우리 가족님들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편성이 쓰레기라서 분명히 인기 1위로 갑니다. 그리고 분명히 노림수는 돼야 되는 게 맞아요. 노림수는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자, 10월 7일 그리고 10월 14일 여러분들 책자에는 이렇게 주행검사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으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실 거고 안 나와 있으신 분들은 10월 7일, 10월 14일 말 그대로 일주일 간격으로 주행 연습과 주행 심사를 받았던 마필이에요. 당연히 이제 10월 7일 날이 주행 심사를 받았고 10월 14일이 주행 연습을 한 거겠죠. 일단은 10월 7일 날 08초로 불합격입니다. 불합격 당했던 마필이고 10월 4일 날, 14일 날 이제 1분 04초로 합격을 받았어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물론 이철경 기수가 주행검사를 받았던 것과 페르비치가 주행검사를 받았던 것 내용 자체가 틀리죠. 틀린데 정확한 포인트는요. 서울불토는 모래를 맞으면 병신이 될 수가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1분 08초로 받았을 때 모래를 맞으니까 말이 삐꾸가 돼요. 삐꾸. 삐꾸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멘트들 어렸을 때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삐꾸야라고 많이 했잖아요. 이 삐꾸가 돼버려요. 말이. 쓰레기입니다. 모래를 안 맞으니까는 말이 그냥 뭐 화랑화랑 하면서 그냥 잘 나가죠. 과연 애가 선행을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비치니까 한번 믿어봐. 그건 딱 큰 코 다치죠. 못 가면은 패더비치 때려 죽이냐 어쩌냐 뭐 안 갔네 들갔네 이러실 겁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변수, 그러니까는 단점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겁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 겁을 먹으시고요. 경계하라는 겁니다. 돌다리 두들겨 보시라고요. 저는 3번 서울볼트 강하게는 분명히 봅니다. 읽어줘요. 왜? 10월 14일 주행검사 내용이 워낙에 좋아요. 끌리는 거 잡고서 꾹 있다가 라스트에 채찍을 때려주니까는 마필이 스스로 떼어준다. 좋아요. 다만 애를 누가 감고 넘어가면 애 병신 된다니까요. 그리고 10월 7일 날과 10월 14일 편성 자체가 나와 있던 이 말들 자체가 틀려요. 물론 이제 10월 7일 경주에 나왔던 말들이 셌습니다. 빠른 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직전 이 10월 14일 주행검사 때는 빠른 애들이 없었고요. 같이 말 뛰는 애들이. 자, 이번에 누군가가 여기서는 선행을 치고 나간다라면 요 골 때린 상황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3번 서울볼트 제가 약간 흥분을 해서 좀 오버를 했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불안한 모습은 분명히 있다. 자, 4번 스타파워를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주셔야겠습니다. 20조 마필이고요.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 승부는 필연이죠. 20조고 최근에 주춤거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말 좋은 거 올라온 것 같아요. 컨디션 좋고 훈련 상태도 양호하고요. 일단은 외곽 게이트에 있는 8번 태권강자가 이게 데뷔전을 치르는 신의 마필인데 지난주부터 말 상태는 좋았거든요. 김혜성 기수의 등짝인데요. 태권강자의 참고 종반 역습 요거를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또 김혜성 기수가 이거는 8대의 단촐한 편성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감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요거는 충분히 우리가 견제를 해줘야 될 마필입니다. 8번 태권강자. 자, 그렇다면 충마가 중요하죠. 1번 리드킹으로 갑니다. 리드킹. 제가 리드킹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10월 7일 날 주행검사, 10월 21일 날 주행 연습입니다. 얘가. 일단은 10월 7일 날 주행검사 1분 06초로 합격을 했는데 이때 당시 벨리 기수가 앞에 한번 가담하면서 전 구간 앞선에서 결승선을 통과했던 마필이에요. 모래를 안 맞춰봤던 거죠. 10월 21일 날 고의적으로 이제 모래를 맞춰보는 주행 연습을 합니다. 따라가도 되나? 해서 벨리 기수가 이제 말을 주행 연습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모래를 맞춰보고 따라가면서 1분 03초 7로 결선 통과합니다. 근데 모래를 맞으니까 좀 싫어하는 건 분명히 있어요. 리드킹도 있는데 채찍을 대니까 말이 탁탁 치고 나가는 맛이 새로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항상 하위군 애들은 채찍 반응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1번 리드킹 요게 이번에는 충분히 우승까지도 욕심낼 수 있는 능력 마필이다.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훈련 우승말을 놓고 배팅 공략에 들어가자. 1번 리드킹 놓고요. 3, 4, 8. 1번 놓고 3, 4, 8. 1번 놓고 3, 4, 8. 1번의 축에 3번, 4번, 8번. 요 세두에 힘을 실어 보겠습니다. 네, 4라운드입니다.
1000m 구역 국산 5등급 편성, 총 11두의 마필의 출사표를 던져놨습니다. 아직 공지는 안 떴습니다만 3번 노열 정상이 출조 취소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직 공지는 안 떴습니다만 이 김양호 마주님이 이제 마주 자격 박탈을 당해버렸습니다. 이제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어떠한 이유까지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고요. 제 예상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하실 분들은 하셔도 좋습니다. 예상평이 좀 돌이 좀 덜 맞아요. 방송에서 보면은 이 돌을 크게 맞습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죠, 뭔지? 아실 거라 믿고요. 좋습니다. 4경주는 단거리 1000m로 짜여진 5등급이기 때문에 일단 안쪽 애들이 빠른 애가 있으면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골 때리는 이유가 뭐냐면 1300 나와서 1000m를 나온 애들은 우리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자꾸만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자, 1번 베트타임인데요. 최근 1300m를 뛰다가 이 문세영 기수가 베트타임 5월 14일 날 선입권에서 1200을 입상을 시켜놨어요. 이찬욱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문세영 기수고 1000m를 나왔습니다. 420km 대 작은 체구라서 애도 몸싸움 해버리면 뒤져버려요. 그래서 애가 선행을 나서느냐? 글쎄요, 애가 선행을 나선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바람에 묻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00kg 초반대 몸무게이기 때문에 초반에 애만 선행 가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앞선에 가다본 애들이 어마어마해요. 몸을 슬쩍슬쩍 비벼주면 말이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걷어내겠고 2번 에바로드입니다. 최근 1300m 두 번 경주 잡바이가 되자 이번에 30조 정지은 마방에서 단거리 1000m를 노리고 나왔습니다. 이거 노리고 나왔습니다가 포인트예요, 여러분. 노리고 나온 거고요. 얘도 지금 선행을 한번 볼 기세예요. 그냥 앞에 가서 뒤지더라도 그냥 앞에 가서 한번 뒤져보겠다. 장렬히 전사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 저는 앞에 가면 될 것 같아요. 훈련식 얼음이 뒤치선까지 잘 뻗어주는 게 요거는 말을 좀 만들어 놓고 나왔구나라는 느낌을 계속 주고 있던 마필 2번 에바로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겠고요. 직전에 입상에 성공했네 박병은 기수의 모닝만보 직전에 여러분께 강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모닝만보 노려야 된다. 왜? 1300 뛰다가 1000m 나왔다. 조결 좋다. 단거리 노림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누리 없잖아요. 요거. 그런데 이 대가리로 났던 위즈스파이 이 김혜성 기수가 이게 3착되면서 우리가 적중에는 실패를 했어요. 적중에는 실패를 했죠. 솔직하게 열받는데 어찌됐건 간에 모닝만보의 노림수는 스티븐이 알고 있었다. 그게 바로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 모닝만보는 또 한번 노려볼 만하다. 왜? 재미가 붙었거든. 재미가 붙었다는 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는 건 또 된다는 소리예요. 연관성을 지어야 되는 거지. 훈련 상태 좋아요. 훈련 상태 쓰레기라면 직전에는 어부질이다라고 제가 커트를 해드렸을 겁니다만 이번에 말 타는 거라든지 훈련 상태라든지 보면은 아주 그냥 재미있다는 거. 단거리에서는 또 해볼 만한데 한 번 더 이거예요. 주목해 주세요. 9번 고운매입니다. 48조 이준철 기수 이제는 이준철 기수가 이제 모든 마필을 48조에서는 이제 해결사 노릇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단거리 1000m라면 해볼만 해요. 단거리 추임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선이 무너져야 가능한 마필이죠. 대한 마필로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단거리에서만큼은 추임력이 좋다. 요 점은 별표 3개를 치셔도 돼요. 말 그대로 이 추입을 따진다면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은 앱밖에 없어요. 안고 가시라는 소리입니다. 자, 노림수 마필, 대가리 마필 10번 에마 비상이 나오네요. 역시 뭐 조기 우수 마필로 여러 개 추천을 드렸고 10번 게이트 뭐 불안하지 않겠느냐. 그간 선행 가서 답이 있었는데 선행 안 가도 된다. 스티븐이 말씀드릴게요. 선행 안 가도 되고요. 외곽에서 애가 선행을 갈아엎어도 할 말이 없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베트타임 이런 거는 걷어내는 게 맞고 있고요. 에마 비상은 선행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직전에 생각보다 많이 됐는데 그냥 많이 뛴 게 아니라 변화가 오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4라운드는요. 10번 에마 비상을 놓고 때리는 경주 2번, 5번, 9번 10번 놓고 259, 10번 놓고 259 요 세 방 안에서 힘을 실어보겠습니다.
네, 부산교차 1라운드입니다. 단거리 1000m고요. 국산 6등급에 총 12대의 마필이 투사표를 던져놨습니다. 저는 이 5번 파티 컨셉이 데뷔전에 좋은 능력을 뽑아낼 거다라고 여러분께 언급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제 골드올라를 언급드리지 못하면서 적중에는 실패를 했고 75배가 눈앞에 사라졌는데요. 자, 이번에 감량기수 정도현으로 안장교체가 됐습니다. 일요일에는 역시 대통령배가 있기 때문에 이 부산에서 내놓으라 한 기수, 능력되는 기수가 다 서울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수 기용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될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감량 기수들이 오히려, 꼬마 기수들이 오히려 앞뒤 안 가리고 무식하게 레이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낫다라고 보거든요. 자, 5번 파티 컨셉, 이번에는 또 한번 이 배팅의 중심에 놓고 갈 정도로 컨디션도 좋기 때문에 15조 안우성 마방의 5번 파티 컨셉을 배팅의 중심에 놓고 공략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일단은 인코스에 있는 1번 바다불패예요. 직전 경기 김동현 기수가 고의적으로 뭐 초반에 1번 게이트다 한번 비벼봤는데 그냥 말 그대로 앞장 뻑이었죠. 다시 한번 2조 강영곤 마방에서 김동현이로 기회를 줬다. 이거는 글쎄요,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에 따라서 틀릴 텐데요. 저는 한 번 더 기회를 줬다라는 것은 직전에 앞장 뻑시키고 잡바이가 됐지만 이번엔 진카 승부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컨디션 이상 없고 1번 게이트고 직전에 비해 편성도 야들야들하고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죠. 강한 노림수를 두셔야겠고, 이번 성공 플랜이 요게 지금 흔히 얘기해서 골 때리는 상황입니다. 말이 기가 막힌데요. 직전에도 좀 오버페이스한 것 같고 직전에도 좀 오버페이스한 것 같고 분명히 더 뛰어줄 말이거든요. 이번에 2번 게이트다. 2번 성공 플랜이 1번 바다불패를 감고 넘어간다라면 요거 모릅니다. 저는 분명히 걸음이 더 나와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성공 플랜 현장에서 얼마만큼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배당권에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무조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한두만 더 거론을 하자면 외곽에 있는 9번 동남최고입니다. 14조에서 뭐 최시대 기수인데요. 유현명 기수가 기승했던 마필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했죠. 여러분들이 조금은 아셔야 될 부분인데 유현명 기수하고 이 최시대 기수하고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대 이런 거예요. 현명이가 이제 최시대 기수를 어찌됐건 간에 현명이가 타던 거 최시대 기수가 타는 거는 승부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컨디션도 좋고 훈련 상태도 양호합니다. 이 단거리 1000m에서는 조금 짧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마필인데 뭐 직전에 말 타는 거 보면 유현명 기수가 조금은 아이러니했죠. 더 이상 얘기하면 괜히 또 사이 안 좋아지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하고요. 동남 최고 이번에 분명히 찬스라는 거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께 언급을 드리면 알아서 눈치를 좀 채셨으면 좋겠네요. 자, 5번 파티 컨셉은 이 충마로 놓고 가겠고요. 1번, 2번, 9번, 5번 놓고 129, 5번 놓고 129 한 번 더 힘을 실어 보겠습니다. 네, 4라운드입니다. 부산교차 4라운드 1400m 혼합 4등급이에요. 이 부산교차 4라운드에서 우리가 조금 더 좀 디테일한 내용을 알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교차 4라운드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는데요. 자, 먼저 충만 먼저 오픈을 하죠. 7번 장군의 후예입니다. 장군의 후예는 김두한인가요? 쓸데없는 얘기죠. 참 그 영화 재밌게 봤는데 1편 나왔을 때 제가 정장을 한 벌 뽑았어요. 그때 당시에 정장을 딱 어깨 뽕 2개 넣고 그 생각이 나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장군의 후예 최근 2번의 경주 3착입니다. 3착이 아쉬움인데요. 제가 이 장군의 후예를 봤을 때는 직전 경주 최은경 기수가 너무 말을 흔히 얘기해서 이 말은 이제 농땡이 기질이 있는데 너무 그런 부분들을 좀 못 잡아내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기수 교체에 대해서 저는 힘을 좀 실어 주십사 하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그 점이 저는 가장 큰 노림수를 둬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장구대 후에는 꼬장기, 농땡이 기질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이제 힘으로 좀 제압하고 소리로 좀 제압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성 기수이다 보니까 이은경 기수가 그런 부분들은 남성 기수에 비해서는 분명히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을 사토시가 분명히 해결을 해줄 거고 이미 뭐 8월 21일 날 사토시 기수 등짝에 뭐 기가 스피드를 3마신차로 제압을 해줬었던
검증된 걸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토시 기수하고 이미 호흡이 좋다라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검증을 했던 마필이고 컨디션도 이번에 좋고 사토시 기수가 마필의 장단점을 알고 있는 만큼 충막감으로 한 번 더 믿음을 드리고 싶고요. 외곽 게이트는 10번의 퍼스트 무버입니다. 정도현인데요. 직전율 전도현 기수로 입상에 성공을 했죠. 이때 당시 인기 8위였는데 편성이 야들야들하지가 않았어요. 나름 편성이 끈끈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상을 했다. 저는 준비가 이미 돼 있던 마필로 평가를 해요. 물론 29전을 뛰면서 두 번의 준우승이에요. 액면상 기록은 쓰레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이 컨디션 자체는 최상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한 번 더 배당권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3번 이 더비 에이스가 직전에 입상에 성공을 시키면서 이번 경기 한 번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경주거리가 1400m로 늘어났습니다. 자, 직전 경주 선행 가서 버틴 게 아니죠. 참관발이에요. 1400으로 늘어난 게 오히려 반가운 마필이 3번 더비 에이스입니다. 그 점이 바로 핵심 포인트, 우리가 누려야 될 이유로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디테일한 부분 하나를 언급을 드린다고 그랬는데요. 바로 4번 이 최고 질주예요. 야, 얘는 이 7전을 뛰면서 뭐 1200, 1000m, 1000m 단거리만 뛰어봤는데 이거 뭔 소리야. 1300대 보고 자빠이고 뭔 소리냐라고 하실 텐데요. 직전 경기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했고 역시 1200m, 숲, 골드선 뭐 이런 애들 발 빠른 애들이 많았죠. 초반에 앞선을 장악했지만 시종 선두 경합이라든지 힘을 써야 됐었고 역시나 직선구에서 1200m지만 버티지 못하고 걸음이 무뎌졌습니다. 자, 이번에 1400인데 걸음이 당연히 무뎌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 전자 과정이 중요한 거죠. 초반에 힘을 썼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걸으면은 뭐 5km, 10km 가잖아요. 달리면 5km, 10km 갑니까? 못 가잖아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걸어가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5km, 10km 왜 못 갑니까? 걸어가면 가잖아요. 안 쉬고. 달리기 해보세요. 5km, 10km 가나. 웬만한 분들은 못 가실 거예요. 일단 최고 질주가 이번에 선행이에요. 그런데 직전에는 힘을 썼지만 이번엔 힘을 안 쓰죠. 왜? 1400이 나오는 애들이고 초반에 발빠른 애들이 없고 편성을 읽어보니까 힘쓰는 애가 없어요. 초반에. 안 쓰고 원사이드 선행, 페이스 조절, 안배, 내측, 안배. 가장 좋은 전개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1400도 이번에는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고 훈련 패턴의 능력을 관찰을 했기 때문에 16조에서 김동영에게 다시 한번 16조에서 불러서 안장을 시켜놨다라면 저는 4번 최고질주에 좀 변수 맞건 변화된 걸음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자, 4라운드는요. 7번 장군의 후에 7번을 놓고 들어가겠고요. 3, 4, 10 7번 놓고 3, 4, 10 7번 놓고 3, 4, 10 이 세 대에게 힘을 실어보겠습니다. 부산 규치아 2라운드 스티븐이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1200m 국산 5등급 경주고요. 1번 이 약속의 시간부터 외곽에 있는 9번 별빛 여행까지 1200m라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죠. 최근에 뭐 기회를 잔뜩 엿보였던 마필 6번 아리까리가 지금 김명신 기수로 안장 교체가 시켜놨습니다. 요거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김명신 기수의 안장교처럼 요거는 승부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올 수도 있는데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아주 그냥 고민돼 죽으실 거예요. 요런 것들을 제가 해결하려고 이번에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찾아오십시오.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까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면서 충마로 가야 될 이유 그리고 후차게 노려야 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드리면서 승부 쇼부 한번 잡아내 보겠습니다. 네,
1회 경마 6라운드 스티븐의 비밀작전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혼합 4등급의 1200m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시고 옆집 영희 엄마도 알고 있죠. 하이군 마필들, 외산 4등급, 국산 6등급, 국산 5등급 이런 하이군 애들의 변화는 누가 가장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작전으로 출출하는지, 해당 마방의 의지까지도 대한민국 넘버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인정을 하시고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에 한 번 더 보답을 할 경주로 저는 6라운드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1200m이기 때문에요. 직전 경주 과연 어떤 생각으로 출출했는지,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패턴의 훈련을 소화를 하면서 승부를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이번 경주의 핵심이자 포인트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승부가 되는 애들이 몇 도 있어요. 걔네들이 꼬랑지를 말았는지 안 말았는지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종합경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경주, 상당히 좀 혼전도가 높은데요. 그럴수록 저는 남들이 아리까리할 때 저는 정확한 내용과 정확한 훈련 패턴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절대 이번 경주도 그냥 지나가는 법 없이 중고배당 한 방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1회 경마 후반부 8라운드 스티븐의 오아시스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8라운드가 스티븐이 1회 경마에서 가장 자신있고 강하게 붙어야 될 경주라고 판단을 했고, 또 환수까지도 제대로 끄집어낼 경주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1300m를 짜여진 혼합 4등급 경주고요. 12두가 출사표를 던져놨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핵심은 이 능력마필이 없다. 능력마필이 없다. 자, 그렇다면 기복마필들 중에서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변화가 오고 있는 녀석과 없는 녀석, 정확합니다. 변화가 오고 있는 녀석이 있고 없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녀석들 중에서도 팔리는 애들이 몇 두가 있어요. 걷어내야죠. 쓰레기통 난지도에 보내버려야죠. 난지도에 보내버려요. 난지도. 되는 애들, 승부되는 애들, 이번에 변화 보이는 애들 정확하게 옥석을 가리면서 오아시스 최대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준비한 해당 경주들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요. 현장으로 나오십시오. 언제나 스티븐은 현장 예시장에 여러분들과 섞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금주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티븐이 추천드린 해당 경주들의 마필들 왜 노려야 되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하십시오. 저희 방송에서만 현재 유일무이하게 이렇게 충마와 후차까지 정해져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에서 흉내도 못 내죠. 이거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다른 방송에서는 뭐 충마는 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만 경기를 갖고 와라. 만 개의 경기도 저는 100만 개의 경기도 충마는 잡아냅니다. 왜 노래든지 이유를 압니다. 하지만 어디에다 때려야 될지, 왜 때려야 될지 이유를 설명하려면 그만큼 시간과 공을 들여야 된다. 그런 부분들, 그런 노력까지 여러분께 모두 다 드리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